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춘기 소녀가 된 딸 아이 한 명과 멋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35살 앨리스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전 우연치 않게 한국에 왔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감명을 받아서 현재 한국에 눌러앉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국의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비교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는 박애주의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인종과 관련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일본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저의 남편은 일의 특성상 해외 근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떨어져 있던 기간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여 과감히 제 직업을 버리고 남편에게 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저희 딸 밀리를 낳았습니다. 밀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남편은 일본에 장기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아이에게 아버지 없이 2년을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육아 가치관입니다. 일본어도 할 줄 몰랐지만 저는 그래 일단 한번 살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일본의 도쿄의 사택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딸 아이는 유학 개념으로 일본의 국제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죠.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제학교라 같은 영국에서 온 아이도 많겠지 싶어서 보냈는데 일본인이 80%더군요. 그래도 좋다 싶었어요. 아이가 그곳에서 일본인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제2의 외국어를 어릴 때 터득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 환상과 기대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학교에서 소위 따돌림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넣었어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이러더군요. 밀리가 조금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같아요. 어머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억울했어요. 일본에서 아이랑 남편 하나 보고 온 것이라 아이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밀리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밀리에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도 좋아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으니까라고 했습니다. 밀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친구들이 나랑은 아무 말도 안 해. 저는 너무 놀랐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딸이 왜 이지매를 당하는지요? 너는 잘못 없다. 애들이 뭐라고 하더니라고 물었습니다. 밀리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는 영어로 말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는 일본어로만 대화해.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그런데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 그 아이들이 실내화를 올려버렸어.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소중하게 싸준 덩어리 파이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 이후로 일본식 도시락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밀리는 도시락을 바꿔 들고 간 이후에도 좀처럼 친구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어요. 저와 제 남편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불륜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쉬워요. 저도 몰랐습니다. 자꾸 옆집 여편네가 제 남편에게 흘리더라고요. 남편도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죠. 심지어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안기려고 하고 손바닥을 긁는 짓을 하는 등 아주 파렴치한 짓거리를 해댔어요. 어쩜 그리 뻔뻔하게 앞에서 외간 남자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남편을 만나 아내 좀 제대로 간수하라고 이르기도 했지만 남편이란 사람도 초식남이어서 여자에게 감히 대들 생각조차 못하더군요. 밀리도 계속해서 등교를 거부하고 남편도 이런 곳에서 살기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이 지긋지긋한 일본을 떠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불륜은 정말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날 밀리의 머리를 묶어주려고 하는데 밀리가 저를 밀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도 엄마를 밀친 적이 없는 착한 아이인데 이상함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뭐냐고 하면서 아이를 잡아 끌어 머리카락을 들쳤어요. 세상에 화상 흉터가 있는 거 있죠?
그 못된 것들이 아이에게 장난으로 뜨거운 어떤 것으로 지은 것 같았어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일본 선생님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 전부 이러더라고요. 밀리 엄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밀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죠. 남편이 몇 달 후면 일이 마무리되니까 아이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아이의 다친 상처를 보듬어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에는 있기 싫어서 근처 한국에 왔어요. 한국이 일본과도 비행기로 얼마 걸리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남편도 가까이 있어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국의 작은 호텔에서 장기 숙박을 하며 키즈 카페라는 곳도 데려가고 하니 아이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의 교육도 중요하게 여기는지라 아이에게 조심스레 학교에 다녀볼 것인지 물었어요. 밀리는 머뭇거리더니 엄마 눈치를 봤는지 착하게도 한번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첫 등교하는 날 너무 긴장이 되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밀리가 학교에 갔다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여기 좋아 여기 다니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밀리야 여기 친구들은 내가 한국어를 못해도 몸짓으로 나랑 대화를 하려고 해.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나한테 과자도 주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아이들에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지매만 당하고 상처만 받은 밀리 하루하루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안 해본 나라인데 그 사립학교의 교육제도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밀리가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낸다면 더없이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는 오전에 주로 장을 봤는데요. 장을 보는데 마트에서 한국 아줌마들이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옆에서 그거보다 이게 나은데 하면서 조언도 해주시고 또 막 짧은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시고 밀리가 느낀 감동이 무엇인지 저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지요. 남편도 일본에서 업무를 끝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밀리가 밝아진 모습을 보더니 남편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밀리가 좋다면 한국에서 조금 더 살아봐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 살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영국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 한국은 모든 게 최신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저 같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몇 년 더 살기로 했죠. 남편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남편분이 한국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한국에서 계속해서 좋은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의상 감동 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